한국 남자와의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던 스페인 어머니가 3년 후 완전히 달라진 딸이 있습니다. 국제 연애 때문에 어머니와 3년간 등을 돌리고 살았던 바르셀로나 출신 26살 루시아의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내가 진짜 가족을 찾았다고 착각하지 마. 그 사람들은 결국 남이야. 3년간 한국행을 반대했던 어머니. 결국 딸의 친구 결혼식 소식에 용기를 내어 일주일 방문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한국 땅을 밟은 어머니가 단 며칠 만에 보여준 반응은 루시아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어요. 몇 달 후에는 어머니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토록 한국을 거부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루시아의 놀라운 가족화의 스토리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는 루시아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나 자란 26살 여자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가 정말 소극적이고 답답했던 것 같아요. 특히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겁이 많았거든요. 바르셀로나 그라시아 지구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3층에서 룸메이트 카르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이었어요. 방 2개에 작은 거실 하나, 그리고 정말 비좁은 부엌이 전부였죠. 월세가 600유로나 했는데 바르셀로나 집값이 워낙 비싸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바르셀로나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좋았고 상담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성격도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라서 친구들은 항상 루시아, 너는 정말 얌전하다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제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든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면서 루시아야, 아빠가 미안해. 엄마 잘 돌봐드려라고 말씀하시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 마리아와 단둘이 살아왔어요. 어머니는 바르셀로나 시내에 있는 작은 세탁소에서 일하세요. 하루 종일 서서 다림질하고 옷을 정리하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는 늘 저에게 루시아야, 엄마는 너밖에 없어.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어머니를 떠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가족이라는 게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학 시절에도 집에서 통학했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기숙사에서 살거나 룸메이트와 함께 살았는데 저는 어머니가 걱정될까봐 집을 떠날 수 없었어요. 매일 지하철로 1시간 반씩 통학하는 게 힘들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했어요. 대학 졸업 후 현실은 정말 가혹했습니다. 심리학과를 졸업했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스페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신입상담사 채용이 거의 없었거든요. 석 달 동안 30여 곳에 지원했는데 면접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어요. 결국 시내 중심가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고 받는 돈이 고작 45유로였어요. 그 돈으로는 독립은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래서 대학 동기였던 카르멘과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카르멘은 저와 정반대 성격이었어요. 호텔 경영학을 전공했고 성격도 정말 밝고 활발했습니다. 항상 웃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연애는 잘 안 됐어요. 루시아야, 나는 왜 이렇게 연애운이 없을까? 라고 자주 한탄하곤 했죠. 저희는 정말 다른 성격이었지만 함께 살기엔 좋은 조합이었어요. 제가 집안일을 잘하고 요리도 좋아해서 카르멘이 늘 고마워했거든요. 루시아야, 너 정말 완벽한 룸메이트야. 나는 요리 못하는데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매일 저녁 함께 식사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게 저희 소소한 즐거움이었어요. 카르멘은 호텔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손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저는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카페에서 프랑스 관광객 가족이 와서 주문을 했는데 제가 커피를 잘못 만들어서 컴플레인을 받았거든요. 매니저가 루시아, 좀 더 신경 써서 일해라고 타박을 주는 바람에 기분이 정말 우울했어요. 집에 와서 카르멘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 언제까지 이런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 카르멘이 저를 위로해 주려고 핸드폰으로 재미있는 영상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요. 루시아,
이거 정말 신기해. 이것 좀 봐봐. 라고 하면서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화면에는 저희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스페인 여자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배경이 완전히 낯선 곳이었습니다. 한글로 된 간판들이 보이고 아시아계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마드리드에서 온 소피아예요. 오늘은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하는 일상을 보여드릴게요. 그 여자가 한국어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발음이 조금 어색했지만 정말 유창했어요. 영상을 보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소피아라는 여자는 서울에 있는 홍대 근처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저희가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아르바이트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영상 중간에 한국 남자친구가 나왔거든요. 정말 다정하게 그 여자를 챙겨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퇴근할 때 카페 앞까지 마중 나와서 가방도 들어주고 추우니까 자기 외투도 벗어서 입혀주더라고요. 와, 저런 남자친구 정말 부러워. 카르멘이 중얼거렸어요. 제 마음도 똑같았어요. 정말 그래. 저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남자는 처음 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장면이었어요. 그 한국 남자가 소피아와 함께 그의 가족들과 식사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부모님들이 소피아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데도 정말 가족같이 대해주시더라고요. 루시아야, 저거 봐.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한테도 정말 친절한 것 같아. 카르멘이 말했어요. 제가 가장 놀란 건 그 가족 분위기였어요. 정말 화목해 보였거든요. 제가 어릴 때 꿈꿨던 그런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정말 아끼고 모든 식구가 함께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요. 그날 밤 저희는 한국에 대해서 밤새 검색해봤어요. 알고 보니 스페인 사람들도 한국에서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 제한도 30살까지라서 저희에겐 아직 기회가 있었어요. 루시아야, 한국 음식도 정말 맛있어 보여. 그리고 한국 사람들 정말 예의 바른 것 같아. 카르멘이 흥미진진하게 말했어요. 저도 점점 관심이 생겼어요. 특히 한국의 가족 문화가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고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라고 들었어요. 이혼율도 스페인보다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카르멘이 갑자기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루시아야, 우리 정말 한국 가볼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모험을 좋아하는 카르멘이 이런 말을 하는 건 그리 놀랍지 않았지만 제가 동참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정말 진심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솔직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언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리고 한국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사실 저도 마음속으로는 완전히 동감했거든요. 바르셀로나에서 26살 여자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게 뭔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미래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고요. 그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한글 자체가 완전히 다른 문자였거든요. 하지만 매일 2시간씩 공부하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저는 정말 꼼꼼해서 한국 문화, 한국 음식, 심지어 한국의 가족 관계까지 다 조사했어요. 카르메나, 한국에서는 부모님께 정말 효도를 잘한다더라.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 몇 달 동안 한국어 공부하고 돈도 모으면서 서서히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제가 대학 졸업 후에도 집 근처에서 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루시아야, 엄마는 너밖에 없으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런 어머니께 한국 간다고 말씀드린다는 게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했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일요일 저녁,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어요. 엄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한국으로 가려고 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어머니의 포크가 그대로 멈췄어요. 어머니는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뭐라고? 하고 물으셨습니다.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싶어요. 1년 동안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그 다음 반응은 정말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루시아야,
너 미쳤니?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나 알아? 그렇게 먼 곳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어머니가 소리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었거든요. 몇 달 동안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차근차근 설득했어요. 결국 어머니도 마지못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1년만이야. 더 오래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2022년 3월, 저와 카르멘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3시간 비행이었는데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내내 긴장해서 손을 떨고 있었고, 카르멘이 루시아야, 괜찮아. 우리 잘 될 거야 라고 위로해줬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공항이 정말 크고 깨끗했습니다. 모든 안내판이 한글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아, 정말 한국에 왔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저희는 미리 예약해둔 홍대 근처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스페인에서는 지하철 안이 정말 시끄러운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첫 2주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일자리를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한국어가 서툴러서 카페나 식당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20곳 넘게 다녔는데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기회가 왔어요. 강남에 있는 작은 한식당 할머니 손맛에서 홀서빙 직원을 구한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외국인이어도 성실하면 괜찮다고 하시면서 채용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꿔놓을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 출근 날, 제가 테이블 정리를 배우고 있을 때였어요. 키가 크고 선한 인상의 한국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정말 깔끔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혼자 왔는데 자리 있나요? 그가 말했는데 목소리가 정말 따뜻했어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제가 메뉴를 설명하는 게 서툴러서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미안해요. 아직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서요. 제가 사과했는데. 그가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스페인에서 오셨나 보네요. 발음이 스페인 억양 같아요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대학 때 스페인에서 교환학생을 했었거든요. 마드리드에서 6개월 살았어요. 그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때부터 저희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의 이름은 태연이었어요. 충청남도 논산 출신으로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건축학과 대학원생이었는데 가끔 이 식당에 와서 식사하곤 했다고 해요. 루시아 씨, 한국 생활은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태연이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직 어려워요. 특히 한국 음식 이름을 외우는 게 힘들어요. 제가 웃으면서 답했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한국 음식 정말 좋아해요. 고향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들이 그리워서 자주 와요. 그날부터 태연은 자주 식당에 왔어요. 처음엔 손님이었지만 점점 제게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해 알려주는 선생님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루시아 씨, 이 김치찌개는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랑 똑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태연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하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태연에게는 정말 특별한 면이 있었어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이 반짝였거든요. 저는 부모님과 할머니, 그리고 여동생이 있어요. 모두 고향에 계시는데 정말 그리워요. 제가 가장 놀란 건 태연의 가족 이야기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30년 넘게 함께 계세요. 한 번도 크게 싸우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서로를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제 부모님은 10살 때 이혼하셨는데 태연의 가족은 정말 화목해 보였거든요. 정말 부러워요. 그런 가정이 진짜 존재하는군요. 루시아 씨도 언젠가는 그런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태연이 진심으로 말해줬을 때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태연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루시아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시면 한강 구경 어때요? 봄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어요. 그렇게 저희 첫 데이트가 시작됐어요. 한강공원에서 벚꽃을 보면서 태연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루시아 씨, 스페인의 봄은 어때요? 스페인도 예쁘지만 한국의 벚꽃은 정말 특별해요.
꽃이 피 바람에 날리는 게 마치 눈 같아요. 제가 답했더니 태연이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그날 태연이 저에게 고백했어요. 루시아, 저는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태연을 좋아해요. 제가 답했더니 태연이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날 한강에서 본 노을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한편 카르멘은 이태원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면서 준호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카르멘이 저에게 루시아야, 준호라는 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무 세심하고 다정해라고 말했을 때 저도 정말 기뻤어요. 그렇게 저희 둘 다 한국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한국 생활에도 점점 적응하게 됐어요. 한국어도 늘었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게 됐고요. 태연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태연은 저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도 많이 알려줬어요. 루시아, 이번 주말에 경복궁 구경 어때요? 한복도 빌려서 입어봐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걸어다니는 경험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태연아, 이 한복 정말 예뻐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루시아가 한복을 입으니까 정말 예뻐요. 우리나라 사람 같아요. 태연이 말해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태연은 저에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도 많이 들려줬어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요리를 잘하세요. 언젠가 루시아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정말요? 저도 태연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어요. 제가 말했더니 태연이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루시아야, 너 언제 돌아올 거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느껴졌어요. 엄마, 저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좋은 사람도 만났고요. 제가 말했더니 어머니의 반응이 급변했어요. 뭐, 좋은 사람. 설마 한국 남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태연이라고 하는데 가족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루시아야, 너 정신 차려. 내가 진짜 가족을 찾았다고 착각하지 마. 그 사람들은 결국 남이야. 당장 돌아와. 어머니가 소리치셨어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태연에게 이 상황을 털어놨을 때 그가 루시아,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요. 딸을 걱정하시는 거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라고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대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매일 전화가 와서 루시아야, 내가 그렇게 고집부리면 엄마와 연을 끊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태연도 이 상황을 힘들어했어요. 루시아, 미안해요. 쟤 때문에 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진 것 같아서. 아니야. 태연 잘못이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제가 말했지만 사실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다는 거였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루시아야,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 너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셔서. 이모가 전화로 말씀하셨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태연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어요. 태연아, 미안해. 나는 스페인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루시아,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효도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해줄 때 제 마음도 정말 아팠어요. 스페인으로 돌아간 후 제 일상은 정말 암울했습니다. 바르셀로나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회색빛으로 보였어요. 어머니가 마중 나오셨는데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루시아야, 엄마 보고 싶었지? 하시면서 저를 껴안으셨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지만 여전히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엄마가 걱정돼서 돌아왔어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래, 역시 내 딸이야. 이제 한국 생각은 그만하고 여기서 새 출발하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새 출발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예전에 일하던 카페로 다시 돌아갔는데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같은 손님들, 같은 메뉴, 같은 일상이었어요. 하루 8시간 서서 커피를 만들고 퇴근하면 어머니와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생활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태연 생각이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태연과 함께했던 한강의 벚꽃, 경복궁의 한복 체험, 그리고 할머니 손맛 식당에서의 따뜻한 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루시아,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저는 기다릴게요 라고 했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처음 몇 주는 카카오톡으로 가끔 연락했어요. 태연이 루시아,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네, 괜찮아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졌어요. 시차도 있고 어머니 눈치도 보이고 무엇보다 연락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한국을 그리워하는 걸 눈치채셨나 봐요. 루시아야, 이제 그만 잊어버려. 여기가 내 집이야 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석 달이 지나면서 정말 우울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루시아, 요즘 너무 조용해졌어. 무슨 일 있어? 라고 걱정했지만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털어놓으면 그냥 여행 로맨스였던 거 아니야? 라고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카르멘에게서는 정반대 소식이 들려왔어요. 카르멘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준호와 함께 한국 여행을 다니고 한국 음식을 배우고 심지어 준호 부모님과도 만나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카르멘의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한 사진이었어요. 카르멘이 전화로 자세히 설명해줬는데 루시아야, 정말 놀라워. 우리 부모님이 한국을 완전히 좋아하게 되셨어. 어떻게 그렇게 됐어?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준호가 정말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줬어. 먼저 서울의 깨끗하고 안전한 모습을 보여드렸고 한국 전통 문화 체험도 하게 해드렸어.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직접 보여드렸거든. 카르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부러웠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 아버지가 카르멘아, 이 남자는 정말 괜찮은 것 같다. 너를 정말 사랑하는 게 보여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어머니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예의 바른 줄 몰랐어라고 하셨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정말 아팠어요. 왜 저는 그런 기회를 만들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노력해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왔습니다. 카르멘이 준호와 약혼 소식을 알려왔거든요. 루시아야, 나 약혼했어. 내년 봄에 한국에서 결혼식 할 거야. 축하 인사를 드렸지만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카르멘은 자신의 사랑을 지켜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쉽게 포기했을까 하는 자책감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알게 된 식당 동료 미영 언니로부터였어요. 루시아야, 너 없으니까 정말 섭섭해. 할머니 손맛 식당도 내가 없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한국에서의 추억들이 모두 되살아났거든요. 미영 언니, 사장님, 단골 할머니들, 그리고 무엇보다 태연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용기를 내서 미영 언니에게 물어봤어요. 태연은 어떻게 지내요? 태연이 아직도 가끔 와. 내가 앉았던 자리에 혼자 앉아서 김치찌개 먹고 가더라. 정말 너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태연이 저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스페인으로 돌아온 지 벌써 2년 8개월이나 지났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태연아, 잘 지내고 있어? 놀랍게도 태연이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루시아, 정말 오랜만이야.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니는 건강하세요? 응. 엄마는 많이 좋아지셨어. 태연은 어때?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리워. 미안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 메시지를 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태연도 저만큼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후로 저희는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었고 조심스럽게 안부만 묻는 정도였습니다. 태연은 루시아, 나는 정말 기다릴 수 있어. 언젠가는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한국과 연락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고 저도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카르멘의 결혼식 초대장을 받았거든요. 루시아야, 꼭 와줘. 내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라고 카르멘이 부탁했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루시아야, 거기 가면 또 그 남자 생각날 텐데. 엄마, 카르멘은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결혼식에 꼭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일주일만 다녀올게요. 결국 어머니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서 친구 축하해주고 와라. 하지만 딱 일주일이야.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태연을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연에게 한국 온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태연아, 카르멘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 일주일 가게 됐어. 정말. 언제 만날 수 있을까? 태연의 답장에서 설렘이 느껴졌어요. 응, 만나자. 할머니 손맛 식당에서 비행기에서 한국으로 향하면서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3년 만에 다시 만나는 태연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제 행복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익숙한 한국의 공기를 다시 마시면서 집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했죠. 분명 제 고향은 바르셀로나인데 한국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다니요. 카르멘을 만났을 때 정말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고 한국어도 정말 많이 늘어 있었어요. 루시아야, 정말 오랜만이야. 너를 기다렸어. 준호도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카르멘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보였어요. 루시아 씨, 카르멘이 계속 당신 이야기를 해줬어요. 정말 반가워요. 결혼식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카르멘과 준호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정한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카르멘의 부모님도 오셔서 정말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태연과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할머니 손맛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사장님도, 미영 언니도, 그리고 제가 앉았던 그 자리도 그대로였습니다. 태연이 들어오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3년 만에 보는 태연은 조금 야위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고 있었어요. 루시아야, 정말 보고 싶었어. 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제가 답했을 때 둘 다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이에요. 태연과 함께 앉아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3년 동안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루시아야, 솔직히 말할게.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태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엄마가 걱정돼서 제가 답했을 때 태연이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럼 이번엔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어머니를 직접 만나뵐 수는 없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스페인까지 와주겠어? 당연하지.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태연의 눈빛이 정말 진지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어려웠어요. 어머니는 이미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고, 갑자기 태연이 나타나면 더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았거든요. 카르멘과 상의해봤더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줬어요. 루시아야, 우선 어머니께 조금씩 한국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드려봐. 그리고 태연이 스페인어를 배우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스페인어를 배운다고? 응. 준호도 처음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스페인어를 배웠어. 정말 감동받으셨어. 그 이야기를 태연에게 전했더니 바로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나 지금부터 스페인어 공부할게. 어머니께 인사드릴 수 있을 정도로.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번엔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어머니를 설득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한국에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또 그 이야기야? 루시아야. 그만해. 아니에요. 이번엔 정말 진지해요.
그 사람이 엄마를 만나 뵈러 스페인에 오고 싶어 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뭐, 여기까지 온다고? 네. 그리고 지금 스페인어도 배우고 있어요. 엄마와 대화하고 싶어서요. 처음엔 어머니도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태연이 매일 스페인어로 쓴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태연입니다. 루시아를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쓴 편지들이었어요. 2달 후 태연이 정말로 바르셀로나에 왔어요. 공항에서 태연을 만났을 때 정말 반가웠지만 동시에 긴장됐어요. 어머니 반응이 어떨지 걱정됐거든요. 루시아야, 나 정말 떨려. 어머니가 날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괜찮아. 엄마는 좋은 분이야.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태연을 소개해드렸어요. 엄마, 이분이 태연이에요. 태연이 정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머니가 놀라신 건 태연의 스페인어 실력이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배운 티가 났거든요. 어머, 스페인어를 정말 잘하네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대화하고 싶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태연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어머니가 일하시는 세탁소에도 가서 도와드리고 장보기도 함께하고 심지어 스페인 요리도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어머니를 감동시킨 건 태연의 가족 이야기였어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도 30년 넘게 함께 계세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정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쉽게 헤어지던데 저는 루시아와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처럼 딸을 소중하게 키워주신 분의 딸이니까 저도 루시아를 정말 소중하게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시는 걸 느꼈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어머니의 생신 때였어요. 태연이 직접 스페인 전통 케이크를 만들어서 깜짝 선물해 드린 거예요. 어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한국에서도 부모님 생신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정말 감동받으셨어요.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진지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루시아야, 그 청년 정말 괜찮은 것 같구나. 엄마, 정말요? 응. 너를 정말 사랑하는 게 보여. 그리고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느껴져. 그럼 제가 한국에 가는 것도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한참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너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 내가 정말 행복한 곳에서 살기를 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감사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1년에 2번은 꼭 스페인에 와야 해. 그리고 엄마도 한국에 놀러 갈 거야. 정말요. 한국에 오실 거예요? 그래. 태연이가 한국 구경도 시켜준다고 하더라. 내 딸이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어. 태연도 정말 기뻐했어요. 어머니, 한국에 오시면 제가 정말 잘 모셔드릴게요. 우리 부모님도 어머니를 만나 뵙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저희는 어머니의 축복을 받고 다시 한국으로 향할 수 있게 됐어요. 이번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카르멘을 만나는 거였어요. 카르멘이 운영하는 브런치 카페에 갔는데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루시아야, 정말 다시 왔구나. 카르멘이 저를 꼭 안아주면서 울었어요. 응. 이번엔 정말로 여기서 살 거야. 정말 다행이야. 너 없으니까 정말 심심했어. 카르멘의 카페에서 준호와 태연, 그리고 저와 카르멘 4명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루시아야,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 준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맞아. 우리 이제 바르셀로나가 아니라 한국에서 가족이야. 카르멘이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잔을 들어 올리면서 말했어요. 그래. 진짜 가족이야. 태연이 제 손을 잡으면서 루시아야, 고생 많았어.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해줄 때 제 가슴이 정말 벅찼어요. 몇 달 후 어머니가 정말로 한국에 오셨어요. 태연이 정말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서울 구경을 시켜드렸는데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루시아야, 한국 정말 좋은 곳이구나.
깨끗하고 안전하고 사람들도 예의 바르고. 그죠? 저도 여기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가 태연의 부모님을 만나셨을 때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언어는 잘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나 봐요. 태연의 어머니가 딸을 정말 잘 키우셨어요. 저희가 루시아를 가족처럼 아끼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자 제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지금은 어머니가 스페인으로 돌아가셨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영상통화를 해요. 어머니도 이제는 태연이 잘해주니 하고 물어보실 정도로 태연을 인정해주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어서 곧 심리상담사 자격증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특히 국제결혼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여성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태연과는 내년 봄에 결혼할 예정이에요. 결혼식에는 어머니도 오실 거고 카르멘과 준호도 함께 할 거예요. 정말 기대되는 일이죠. 카르멘의 카페는 정말 성공해서 지금은 2번째 매장까지 열었어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수다를 떨어요. 루시아야, 우리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 한국에 와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 정말 그래. 그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어머니도 이제는 루시아야,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고, 어머니와 갈등도 있었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지금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진정한 행복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태연은 건축사 자격증을 따서 정말 바쁘게 살고 있지만 언제나 저를 우선으로 생각해줘요. 루시아야, 오늘 힘들었지? 맛있는 거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요리도 해주고요. 할머니 손맛 식당도 여전히 저희가 자주 가는 곳이에요. 사장님과 미영 언니도 저희 관계를 정말 응원해주세요. 루시아야, 이제 정말 한국 사람 다 됐네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시죠. 가끔 바르셀로나가 그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특히 태연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카르멘과 저는 지금도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바르셀로나에서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희가 서로에게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사랑과 우정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